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칼세 드디어 대구에서 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정말 저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장소가 협소했는데 이번에는 장소까지 아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 콘서트. 네. 저번에 강남에서 했을 때는 자리가 모자라 갖고 그렇죠. 아주 그냥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그걸 봤어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자리도 좋고 예. 에어컨 잘 나온다고 그러죠. 어딜 가나 이렇게 에어컨이 안 네, 나와서 네. 힘들었는데 예. 이번에 장소하고 시간하고 날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22일, 예,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네. 5시까지, 그러니까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호텔 인터블고 대구. 호텔 인터블고 대구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야지만이 찾아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호텔 인터블고 대구 예. 별관 2층 무궁화홀에서. 별관 2층 무궁화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꼭 적어 놓으셨다가 22일입니다. 다음 달. 예, 그리고 호텔 인터블고 호텔 별관 2층. 그렇습니다. 시간은 2시부터 3시까지는 저자 사인회. 네, 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제는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내년 12월 대선에 대해서. 야,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많이 올까요? 지난번 9월 3일 예, 예. 강남구 서초동에도 참 수많은 한 400에서 500명 오셨어요. 네, 네. 윤카세 독자 그리고 신의 한수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오셔가지고 참 뜨거운 성원을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음. 그 대한민국 언론과 음해 세력에 의해서 추락하고 네. 생매장 당했을 때 그 3년 동안 저를 아껴 주셨고 네. 또 지금도 뜨겁게 아껴 주시는 그 수많은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 그게 제 나름대로는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네. 대구로 내려가 보자. 대구에서 2차 북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난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 아침에 제가 KTX를 타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네. 대구에서 이제 그 지인,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구를 좀 주름 잡고 계시는 네. 그 아줌마 부대들, 엄마 부대 같은 엄마, 부대. 이 아줌마, 예. 그 팬들이, 팬이라면 좀 죄송합니다만, 열렬 지지자들, 네, 애청자들. 애독자 네.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대구 시내를, 그 북 콘서트를 할 만한 장소를 좀 샅샅이 탐색을 한 결과, 호텔 인터블고 대구. 네. 이 주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입니다. 만촌동. 만촌동. 예, 파련길 212. 네. 만촌동 인터블고 대구. 네. 거기 장소가 참 좋습니다. 네. 대여료는 좀 비쌌습니다만. 역시 네. 에어컨 나오는 곳은 비싸.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네. 좀 많이 오셔도 됩니다. 구름처럼 많이 오셔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또 회비는 무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찾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제가 이 억울한 시련의 터널을 이제 견뎌와서 직접 제가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 여러분에게
저 윤창중이가 살아났다. 그리고 지금 역동적으로 글쓰기와 방송 출연, 신의 한 수에 출연하면서 국가를 위해 피를 토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예. 이런 모습을 직접 좀 보여드리고 또 이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저 윤창중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 예. 그래서 이번 윤창중의 TK 북 콘서트, TK 북 콘서트를 통해 TK 북 콘서트. 그렇습니다. 예. 통해서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실천하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 정말 그 내년 대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대선입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예, 예. 참 대한민국 살리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네. 때 아닌 개헌 논의를 그렇죠. 하자는 둥, 네. 이것을 통해서 이원 집정제를 하자는 둥, 네. 참 국민의 민심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 해주실 거죠 아마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될 때까지에는 이승만 정권 때 태어나가지고 네.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네. 제가 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보면서 특상 그 생각했던 것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도자 복이라는 거, 네. 이 정치인 복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참 저는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만 네.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참 한반도 5,000년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네. 정말 지도자복, 정치인 복이 과연 있을 때가 얼마나 됐느냐.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예. 그리스, 이태리 이런 데라든가 참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을 가보면 사실은 조상들이 다 모든 것을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예. 다 해놓고 떠났잖아요. 사실은 그 조상들이 그 어려운 척박한 상황에서 네, 말이죠. 엄청난 유산들을 남겨놓고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갖고 이 먹고 살아가는데 네. 저만 해도 참 얼마나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이 건국을 해가지고, 건국은 뭡니까? 일제 35년의 참 그 핍박 속에서 가까스럽게 독립을 해가지고, 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그 산업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생각하면 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만, 이 참 그 어려운 시절, 예. 그리고 참 민주화 과정, 그 참 최루탄 우리가 다 아스팔트에서 겪어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 핵 개발에 성공을 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그렇죠. 있고 5차까지 했으니까 네. 뭐 다 했죠 이제. 명실공히 핵 보유국으로 지금 당당히 성장하고 있고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쏘아댈 수 있고 이런 참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최악의 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예.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 서민들의 그렇죠. 민초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그야말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참 그 핍박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마당에 개헌을 하자고 나오는 게, 네? 정말 지도자복, 정치자복, 정치인 복이 지지리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냐. 네? 참 정말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김무성, 뭐 네. 이재호, 뭐 김종인. 예. 야, 요즘에 안철수까지 거기에 기웃기웃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무슨 사드 배치 하나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 중임제인데, 네.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지금 강단 있는 지도자도 지금 사드 배치 하나 하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좌파, 종북 세력, 야당, 국회의장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로지 정치적인 그 이득을 앞에서 예? 그 표만을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응? 저렇게 지금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는데, 김무성 씨는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권한을 더 빼앗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게 굉장히 지금 막강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무슨 내각제를 가미한 이혼 집정부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씨나 이재호 씨나. 맞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무슨 김종인 씨는 하는 얘기가 무슨 친박도 아니고 이처럼 친문도 아닌 친문재인도 아닌 세력이 제3지대에서 모이자 말이죠.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요. 이재호 씨도 무슨 뭐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 네?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경기도 지사 남경필, 예? 네. 남경필 씨는 또 무슨 징병제를 바꿔가지고 모병제를 하자, 네? 그러면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발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우리는 군대까지 30만 명으로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자라고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게다가 미군 네? 철수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유사시에 대한민국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예. 그 양반의 그 지로는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예? 예. 결국은 평화협정이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주한미군 거죠. 철수 예. 아니겠어요? 예, 예. 주한미군 철수하고 NLL 포기해서 남북한이 그 서해 북방 한계선 없애버리자. 그러니까요. 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내년에 정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네?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 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세력, 정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의미심장하네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애국심 있는 국민 여러분께서 서운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과연 국민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회의원이 나오고 이런 정치 권력이 세워지느냐. 네? 전 국민이 혐오하는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서는 지금 계속 당선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왜 아니고.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까? 참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고 있는데, 그 정치인을 욕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한번 각성을 해보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주 그래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개헌 문제에 또 현혹이 되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
정말 이것은 암담한 결과가 되고 있다.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긴 거. 예. 이게 지금 재현 두지 말라는 법이 절대 없는 게 아니다. 아, 그러겠어요, 네, 정말. 네. 나라를 뺏기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젠 공산주의가 돼갖고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그냥 학살해버릴 판이에요. 킬링 필드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북한 김정은이가 핵 개발을 한 이유가 뭐냐.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누누이 김일성이가 NPT를 탈퇴할 때부터 저 윤창중이가 초지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공산화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게 왜 김대중 씨가 말한 무슨 장난감이고 절대 저는 지금 정말 여기 동작동 국립현충묘지 현충원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핵개발 5차 핵실험까지 한 것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진짜.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제가 여쭙고 싶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아유. 그래도 이게 장난감입니까? 아, 그래도 정말.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소위 말하는 그 정치인들이 이런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이 과연 뭐냐? 그 배경. 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국민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더라도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5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전쟁을 그 외부의 침략을 많이 겪은 예. 2천여 회를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허. 크고 작은 전쟁을 그렇죠. 2천여 회를 했다는 건데 그때마다 큰 전쟁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손으로 한반도의 운명,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외세에 어떤 의존을 했다거나 그렇죠. 이런 게 대다수였죠. 대다수였죠. 예. 외부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그 침공을 하면 반드시 또 다른 외세가 들어와서 그 침공 세력을 물리쳐 주는. 그게 소위 말하는 김일성의 6.25 남침이었고, 김일성도 6.25 때 그 남침을 할 때도 김일성 북한 인민군의 독자적인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소위 말 당시 소련과 중공과의 그렇죠.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다는 것은 이제 뭐 비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공개된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네네. 이제 그래 왔는데 참 우리가 미국과 유엔군이 당시에 신속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은 그때에 이렇게 말하면 참 어폐가 있지만은 외세의 힘에 의해서 공산 세력을 우리가 막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피할 수 없, 우리가 참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면 그렇죠.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네. 네.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저는 주한미군은 절대적으로 주둔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인과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국민이 뇌리 속에는 뭐가 지금 유전자처럼 존재하고 있냐면 우리의 안보는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 네? 이런 말이죠. 식민지 근성이 잔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만약에 지금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에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파산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다 빠져나갔을 불안해서. 것이고. 네. 다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잘난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미 외국으로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종북 좌파, 그 진보임내 하는 그런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누가 주한미군 자주국방 몰라서 그 말 못합니까?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이 없고 미국이 핵 우산 속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간판을 내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런 이렇게 말하면 또 충분하죠. 네, 댓글에 너 윤창중 무슨 친미파냐 뭐 이런 말도 못하는 할 수 없는 참 또 이제 매도를 할 건데 정말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함석헌 선생 말씀대로 깨어있는 민족이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좀 철감해야 한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냥 안보는 미국이 해주겠거니 어떻게 되겠거니 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성, 네?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그 조선시대의 그런 이른바 4대 종중의식, 중국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식민지 근성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의 뇌리 속에는 유전자처럼 대물림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마당에 어떻게 네? 무슨 개헌을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정말 저도 네? 황당하네. 아니 미국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나 안보를 지키는 파트너로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네. 또 자주국방 뭐 물론 이제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자주국방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저도 네.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이죠. 예, 미국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주국방이지 혼자서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럼. 대한민국이 같이 파트너로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아주 현실을 잘 파악해서 한미 동맹을 어떻게 굳건하게 세울 것인가를 네.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북한 핵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요. 딴소리 하고 있는 야, 거예요. 이거 진짜 저는 화가 나는 게 지금 김무성이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오세훈이 네. 말이죠. 지금 뭐 대통령 비난할 때가 아니고 국회가 지금 저렇게 난장판을 벌이면서 공전할 때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사드 문제, 북핵 문제 싸워야 되는데 네. 게다가 개헌까지. 야,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 집 지켜주는 그 세콤 있잖아요. 네. 세콤 그 월 10,000원 주고 나서 나는 뭐 도둑 안 들어오겠지 하면서 그냥 사방팔방 문 열고 다니는 사람.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네. 야, 이런 국회를 두고 국민이 지금 경제를 꾸리고 있다는 게 정말 불행합니다. 아니 이런 판에 눈만 뜨면은 개헌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국가 부르듯이. 예. 네? 이게 지금 제가 이 몽상가들이라고 저는 이런 분들을 몽상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네. 이 몽상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개헌이라는 게 지금 무슨 아무 힘도 없는 예컨대 정치 새누리당 안에서 국회의원 중에 뭐 100명 정도를 내가 거느리고 있다던가 소위 말하는 무슨 윤창중 계보 그러면은 무슨 뭐 예컨대 무슨 김포계다 그러면은 무슨 김포계 속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 100명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아침에 새벽에 우리 집 현관에 보면 지금 뭐 신발이 뭐 한 뭐 50켤레 100켤레가 네 이렇게 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신발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정도 되는
이른바 김영삼이라든가 김대중이라든가 이런 막강한 대중적 지도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가 존재하다든가 김영삼 김대중과 같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막강할 때 네. 정말 살아있는 교주였잖아요. 교주. 아, 그럼요. 네? 그냥 교주급 대중적 지도자. 야, 네. 그때는 시위, 뭐, 그 다음에 대선 때 보면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굉장했죠. 집회를 열고 그랬어요. 네. 요즘 뭐 몇만 명 모이는 것도 몇백 명. 몇백 명. 맞습니다. 정말 몇백 명도 안 오죠. 그러니까 네. 김무성이가 뭐 예를 들어서 시청각 광장에서 여러분들 뭐 사드 이거 뭐 찬성하고 네. 안보 우리가 확실히 세웁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마음에 들어서 한 몇백 명 갈지 몰라도 네. 개헌 얘기하자고 이제 마이크 잡으면 한 5명 운전기사 지지자 몇 명 포함해서 네. 야 이건 정말 진짜 정말 국회의원 빼지 않고 그렇죠. 너무 휘둘러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치 지도자가 광화문에서 개헌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기 위한 대회를 지금 열려고 한다 할 때 100만, 150만, 200만 명이 몰려들 수 있는 그 군중 동원력이 있는 지도자 있습니까? 없죠. 100명, 200명 네? 그것도 모으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네. 뭐 그냥 또 차비나 주고 식사비나 줘야 오죠. 네. 예. 그런 정치 지도자가 참 개헌만이 살 기다라고 그 주장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존재해야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참 뭐 유신이다 말이죠. 예? 말 안 들으면 남산중앙정보부 지하에 끌고 가서 코수염 빼고 주리를 틀고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에서는 개헌이 된다 이거예요. 네? 입으로만, 이 마우스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개헌을 하자는 거, 이재호가 무슨 개헌을 하는 거고, 김종인이가 무슨 제3지대에서 정계 개편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 이재호 의원, 전 의원이죠. 너무 한심한 게. 왜 MB 땐 얘기 안 했어요? 그 네. 사람? MB 때 힘도 많았었고. 그렇죠. 그렇죠. 2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는 어디 꿀을 갖다가 입에다 쳐 바르고 다니더니만 지금은 한마디도 안 하고. 여보세요. 저발로 뭡니까? 네? 네? 꿀 먹은 벙어리를 표현한 겁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좋은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네. 이게 그런, 이, 소위 말하는 그런, 독재자라고, 참 역사에서 독재자라고 불릴 정도의 절대 권력가, 네. 권세가 네. 대통령으로 있거나, 그 다음에 군중을 몰고 다닐 수 있는 막강한 대중적 지도자, 참 종교적 교주급의 대중적 지도자가 없는 한 저는 개헌은 당분간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몽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이죠. 1987년도에 현행 5년 단임제 개헌이 가능했던 이유가 당시에 차기 대통령을 노렸던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6.29 선언을 위해서 사실은 개헌의 물꼬가 결정적으로 열리게 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넥타이 부대들이 나와가지고 직선제 개헌 뭐 엄청난 그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역사를 볼 때는 당시에 전두환과 노태우라는 군부 세력이 자, 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자. 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참 6.29 선언이 나왔고 또 거기에 김영삼, 김대중과 같은 특히 김영삼과 같은 그 소위 말하는 개헌 주도 세력 당시 신민당이 개헌을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신민당을 장악했던 정치 지도자는 김영삼 씨였어요. 그러니까 1987년 체제의 그 개헌을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양김, 삼김 중에서도
저는 김영삼 씨였다고 저는 분명히 역사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김영삼 씨가 저는 5년 단임제를 하자. 왜 5년이었냐 이거야 말이죠. 그러니까 4년도 아니고 4년 중임도 아니고 왜 5년이었냐? 그것은 뭐냐면 빨리빨리 하는데 4년은 너무 싱거우니까 양이 안 차니까. 그렇다고 4년 중임제로 하면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생각할 때는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그냥 어디로 갈 수도 갈 있어요. 수 떨어지면. 예, 네. 그러니까 생각해서 네. 그때 이제 서로가 이제 숙도한 것이 5년 단임제였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가 1991년에 소위 말하는 노태우 대통령이 여소야대가 되니까 네. 도저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김종필 그 양김을 끌어들여서 3당 합당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3당 합당을 왜 했냐면 김영삼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하자. 그래서 이제 민정계, 민주계, 그다음에 공화계가 돌려가면서 총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YS가 내각제 합의각서에 사인을 했어요. 김영삼이라고. 그때 그 합의각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사인을 받은 사람이 당시 민정당의 박준병 사무총장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뭔가 뒤통수가 이상해서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통일민주당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출입기자인데 이른바 상도동 출입기자인데 그 일요일 날 뭐가 이상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상도동을 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상도동 비서들이 아주 이상하게 굉장히 저한테 약간 좀 불친절하고 약간 좀 대면대면하게 대하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민정당 박준병 사무총장 그 충북 영동 출신이죠. 군인 출신이고 그 박준병 사무총장이 아세요? 전 잘 모릅니다. 반응이 왜 모릅니까? 좀 한참 아래시구만요. 그럼요. 저도 뭐 거기까지 그때는 저는 저 군중 동원해서 이것만 외치고 그렇습니까? 그럴 네, 때였죠. 네. 이런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박준병 사무총장이 상도동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김동영 씨라고 그 김동영 통일민주당 이제 원내 총무가 들어와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더니 이제 YS의 그 상도동 2층에 올라가더니 한참 있다 내려오더니 뭐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3당 합당에 앞서가지고 사인을 한 거예요. 내각제 개헌 합의 각서에 김영삼이라고. 단임제. 네. 단임제가 내각제 개헌을. 여보세요. 좀 잘 좀 듣고 계세요. 좀 알겠습니다. 몰입을 해주세요.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라 제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3당 합당이 된 거 아니겠어요?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삼, 김정필 총재가 청와대에서 이제 3당 합당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서 많이 바뀐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왜 내각제를 해? 내가 왜 돌려가면서 한 6개월 만에 소위 말해 이제 민정계가 최대 개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총리를 장기 집권하면서 이제 김영삼은 이제 뭐 한 5개월 6개월 시키고 이제 졸업시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해? 하고서 이제 YS가 합의 못하겠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박철원이가 소위 말하는 내각 합의각서를 흘려버린 거예요, 언론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일보에 났어요. 중앙일보는 그것을 계속 자기들이 특종했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합의각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S는 합의각서를 깨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현직 대통령과 당시에 김영삼, 김종필이라는 막강한 정치 지도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합의를 깨면 안 되는 게 개헌인데
지금 무슨 김무성, 이재호 이런 양반들이 개헌을 하겠다고 합의각서를 백날 써보세요. 되는지. 아, 그러니까요. 네. 그 뭐 김무성, 이재호 씨는 뭐 2인자라도 해보고 김무성 씨도 당 대표를 했지만 당시에 YS와 김종필 여기에는 뭐 견준다면은 정말 조족지혈이죠. 조족지혈. 네. 아, 요즘 국민들은 자, 또 김무성에 대해서 엄청 싫어해요. 그렇게 권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개헌을 할 경우에, 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허구한 날 논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국회를 통과할 때 그냥 통과하겠습니까? 날치기다, 야합이다. 그야말로 난리를 벌여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질 경우에 참 전국에서 개헌이 오르니 안 오르니 이런 엄청난 소모적인 일이 벌어질 텐데 과연 이 판에 개헌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정말 한심한. 네? 요 앞으로 요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이죠. 네. 2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너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네. 콘서트 계획까지 하다 보니까 1부에서 딱 자르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정말 실현될 것인가? 네네.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뭐 90% 됐지만 네. 그래도 예. 뭔가 뒤에 남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요걸 2부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개헌 문제로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개헌이긴 하겠지만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국회와 국민의 따로 노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에 들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국민의 마음을 한참 떠나서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습니다. 신의 한수 오늘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